안녕하세요. 칸치콩 선생님의 콩밭 교실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사회를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중에서 체제 특징, 경제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키워드는 자유와 경쟁 두 단어입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유와 경쟁. 성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경제 활동의 사례를 통하여 자유 경쟁과 경제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입니다. 이게 성취 기준이고 이게 단원 이번 시간 목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유와 경쟁. 경제 활동의 자유에는 개인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유도 있는데 먼저 개인의 자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에는 직업을 내가 하고 싶은 직업,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 어떤 식으로 활동할 건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넌 이 직업을 가졌으니까 이것만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자유도 있습니다.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득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자유인데 누구도 이걸 방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세 개만 썼지만 사실 경제활동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제활동의 자유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기업, 좀 더 크게 얘기를 하면 기업 활동의 자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업 활동의 자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회사에도 많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생산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만들지, 어떤 걸 안 만들지, 그만 만들지, 많이 만들지, 이거 다 기업의 자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포켓몬빵 엄청 구하고 싶은데 이거 많이 안 만들고 싶은 회사 마음대로 많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 하겠죠. 이것도 기업의 자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판매할지도 기업 마음대로예요. 이걸 한 번에 우르르 팔지, 조금씩 나눠 팔지, 아니면 어떤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팔지. 요즘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선생님도 좋아하는 신발이나 옷이 아무한테나 안 파는 거예요. 뽑기를 해서 어떤 사람 뽑힌 사람만 사고, 그럼 선생님은 그걸 안 걸리면 나중에 더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헛짓거리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을 뽑을지예요. 자기 회사에 자기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어떤 사람을 자를지, 이것도 사실 거의 기업의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하는 건 좀 쉽지 않지만 뽑는 거는 정말 기업 마음대로 좀 뽑을 수 있다,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세 개만 썼지만 사실은 이거 세 개보다 훨씬 더 경제활동의 자유 중 기업의 활동 자유는 훨씬 더 많아요. 그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몇 개만 선생님이 추려봤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앞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이번 시간 자유와 경쟁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경제 활동 속의 경쟁, 그 중에서 개인의 경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경쟁에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요즘에 취직하기 힘들죠.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나도 일하고 싶고 너도 일하고 싶고 이러면 어떻게 서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직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사실 물건도 그렇고 이런 직업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갖고 싶지만 그게 다 가질 수 없는 거야.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실 좀 어려운 말로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해요. 한글 잘 쓸 수 있을까? 자원의 희소성.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 또 언제 경쟁을 해요?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나도 이 신발 갖고 싶고 너도 이 신발 갖고 싶어. 이러면 서로 막 선착순으로 경쟁하기도 하고,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겠네요. 어제 이제 6월 달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경기 대표팀 경기가 있어요. 선생님 축구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 그 표를 사고 싶었어. 한 장에 뭐 몇십만 원 하는데 너무 사고 싶은데 어제 그 표를 사기 위해서 몇만 명이 같은 홈페이지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다운되고 접속도 안 되고 선생님 어제 들어가니까 선생님 앞에 7만 명 있고 선생님 뒤에 2만 명 있고, 와, 어제 결국 표를 못 샀는데 아무튼 이 개인 간에도 이런 원하는 물건을 갖기 위해서도 경쟁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선생님도 관심 있고 모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게 소득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월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실 경쟁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수많은 예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세 개일 뿐이고,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활동 속의 경쟁 중에서 이번에는 기업의 경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 사실 경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도 사실 경쟁을 어찌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하니까요. 이윤, 그죠? 그 대표적인 경쟁 중에서 첫 번째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돈은 요 정도지만 더 비싸게 더 많이 팔아서 나 돈 더 많이 벌고 싶어. 사실 이건 기업의 대표적인 목적이고 설립 이유기 때문에 이걸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직원 채용을 위해서도 경쟁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도 잘하고 너무 훌륭해. 그럼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스카웃이라고 하죠. 내가 더 돈 많이 줄게, 아니면 더 여기 근무 환경 좋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더 필요한 직원 채용을 위해서도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다른 기업을 좀 이기기 위해서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이 팔고 어쨌든 돈 더 많이 벌어서 약간 이 분야에서 내가 우리 회사가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왜 되고 싶냐면, 나중에 좀 이따 선생님 또 배우겠지만 좀 어려운 말로 독점, 과점 또 이런 걸 위해서도 하기도 해요. 1등 하면 사실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1등 하기 위해서도 사실 경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쓴 건 이 세 개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경쟁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은 선생님이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키워드는 자유와 경쟁이에요. 개인과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뭐 소득의 자유도 있고 또 기업의 자유도 많죠.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경쟁해요.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물건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뭐 필요한 것들이 됐든 모든 것에 대한 경쟁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경쟁이 특징이죠. 자,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이제 서로 좀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겠죠. 나도 더 잘하고 싶고 얘보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이 구입이 가능해요. 여러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면 더 좋은 제품,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기업이 있으면 어떤 손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서비스, 좋은 서비스 준비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사실 또 뭐 제일 중요한 거, 소비자한테는 싸고 좋은 걸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 주는 도움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이 정도까지 선생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사실 쉽게 이윤을 내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을 올리면 되겠죠.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우리나라의 돈 명품 업체들이 거의 그래요. 뜬금없이 매해 가격을 그냥 막 올려요. 다른 나라는 안 올리면서. 또는 생산비를 줄여버려요. 사람이 하던 걸 기계에 이렇게 맡길 수도 있고, 어떤 그 들어가는 제품 재료를 좀 더 싼 거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좀 넣었던 걸 빼버릴 수도 있고, 이번 자동차가 그래요. 옵션 들어가던 걸 빼버릴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사실 광고, 허위, 거짓말, 과장, 실제보다 더 심하게 뻥튀기 이런 광고, 그러니까 모델 이런 거 잘 써서 또 광고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긴 해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사면 그만. 예. 우리 안 살 거야. 너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안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사실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 선생님도 그게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기업들은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이 사장님은 개 사장님이에요. 개 사장님 혼자서 나오는, 앞에 있던 신발 공장 있죠?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세상의 모든 신발을 혼자 만들게 되면 이건 독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장님 두 명 있어요. 고양이 사장님과 개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 둘이서만 이 지구상에 있는 신발 대부분을 만들어요. 그러면 개 사장님과 고양이 사장님은 과점이라 그래요. 둘이서 많은 걸 차지하고 있다. 과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독점, 그러니까 과점 기업이 사실 마음먹고 나쁘게 하면 기업 이윤은 올라가지만 피해는 사실 모두 소비자가 보게 됩니다. 돈은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지고, 그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제품을 사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기업 누리집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려도 돼. 너네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그것도 안 되면 야, 안 사 안 사 안 사,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사,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기업은 이런 말을 하죠. 응, 아니야, 신경 안 써, 너네가 그래 봐라, 우린 계속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웃긴 건 또 그런 것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업은 사실 쉽게
그런 소비자들 의견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정 몇 명 빼고는 사실 또 뭐 잘 사고 하거든요. 이때 사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야 돼요. 정부는 약간 심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업끼리 상의해서 이 가격 올리는 거, 이런 담합하는 거, 감시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허위, 그리고 거짓말, 과장 광고, 너무 심하게 뻥 때리는 거, 뻥치기 이런 광고 있죠. 모델 세워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감시를 해요. 너네 그거 진짜 효과 있냐? 거짓말이지 않냐? 안 되는 거 아니냐? 고쳐라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또 특정 기업에 너네도 이 비슷한 거 만들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지원해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경쟁을 조금 더 부추기기도 하죠. 이런 역할이 사실 정부 역할은 이런 일은 주로 정부 소속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하고요. 일반 시민들도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하기도 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키워드 두 개죠. 자유와 경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우리 경제에 녹아있다, 이런 걸 배워봤고요. 또 바람직한 경제활동, 어떤 독점, 어떤 과점 기업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얘기를 했고, 이때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죠. 자, 그럼 오늘 할 일은 강의를 잘 듣고 노트 정리도 잘 해오시고 부모님 확인도 받아오시면 돼요. 질문도 꼭 하나 써오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숙제 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독점 또는 어떤 과점 기업 때문에 내가 좀 피해본 적 있는지, 어떤 사람 이것만 만드는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안 팔아요, 뭐 이런 거 있는지, 이런 게 없으면 혹시 인터넷 뉴스에서도 찾아보고 그런 독점 과점 때문에 피해본 사례에 있으면 써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녕.